손흥민과 다툼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강인이 팬들의 차가운 평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부진을 이어가는 그에겐 오직 실력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쓴소리만 맴돌 뿐 응원하는 팬들을 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상 그를 둘러싼 거품이 완전히 빠진 셈이다. 한국 축구의 태풍을 몰고 온 정몽규 회장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한 달간 대표팀을 맡을 임시 감독이 누구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부흥을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과 K리그 2연패를 달성하고 대표팀 지휘 경력이 있는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울산을 맡고 있는 홍명보 감독보다 아직 지휘봉을 잡지 않은 박항서 감독이 유력한 임시감독 후보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각종 국제대회에서 태국과 여러 차례 맞붙은 경험이 있기에 약 한 달간 태국과 2연전만 벌이면 되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 가장 완벽한 적임자인 셈인데요. 게다가 박항서 감독 관계자는 박 감독은 축구대표팀 정식 사령탑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다. 실력 있는 후배에게 지휘봉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태국과 맞붙는 3월 A매치에 한해서라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의향을 가진 것으로 안다. 라고 밝혀 협회에서 먼저 손을 내민다면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을 맡는 건 시간 문제나 마찬가지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축구협회의 시스템에 대해선 여전히 날선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요. 전력강화위는 27일 오후 2시 3차 회의를 개최하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임시 대표팀 감독 후보를 추천받은 뒤 논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리고 최종 결정까지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력강화위가 꾸려진 지 고작 7일 만에 3번의 회의로 임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서둘러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갈팡질팡하는 모습과 명확하지 않은 감독 선출 과정은 팬들의 빈축을 사기 충분했던 것이죠. 이에 K리그의 많은 감독들이 현 축구협회의 행정 능력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은 현 전력 강화위가 비정상적이라며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축구에 열광하는 팬들과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시스템으로 안 하고 함부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후배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줄 때 자신있게 물려줄 수 있도록 좋은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 전부가 숨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남겼고 최윤겸 충북 청주FC 감독은 전력강화위 구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박태하 감독과 같은 시기에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위원들의 역할을 좀 더 늘려야 한다. 단순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몇 마디 거드는 것만 하지 말고 직접 경기장을 돌아다녀야 하며 옥석을 가려 감독에게 선수들을 추천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협회 내 기술위원들에게 겸직을 주든 쉬고 있는 감독들을 찾아서 이런 임무를 맡기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지금과 같은 체제로 발전을 기대하긴 어렵다. 라며 하나에서 10가지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명한 광주FC의 이정효 감독 역시 독설에 가까운 일침을 날렸는데 왜 감독이 선수에게 끌려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커리어만 보고 감독을 데려오니까 계속 이 모양인 것이다. 대표팀이 정확하게 규율을 정해놓아야 한다.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기본적으로 선수들을 잡아줘야 한다. 틀이 잡히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선수들도 대표팀에 가면 무언가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그래야 노력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유명한 클럽들의 명장들을 살펴보면 감독이 선수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그런 능력 있는 감독이 있어야 한다. 과르디올라 감독도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물론 그는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무언가 배울 게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장 큰 무기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감독들도 여론에 동참해 축구협회의 뿌리까지 갈아 엎어야 한다는 팬들 주장에 동참하며 앞으로도 협회를 향한 태풍은 잠잠해지기는커녕 크기를 키워갈 조짐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태풍의 중심으로 평가받는 건 축구협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태풍으로 불리는 이강인 역시 협회와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PSG는 26일 프랑스 스타드 렌과의 리그앙 23라운드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선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활약은커녕 최저평점을 받으며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지난 15일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스 16강 1차전은 바이러스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고 지난 낭트전에서는 몸 상태를 회복해 복귀전을 치렀지만 아쉬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렌과의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결국 전반전만 소화한 채 교체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축구 통계 사이트인 풋몹은 이강인의 평점 6.3점의 선발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겼고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이 무려 6개의 턴오버를 기록했다. 라며 평점 6.7을 매겼습니다.
프렌치 풋볼은 평점 3을 부여하며 중원에서 기대했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볼을 다루는데 시간을 낭비했다. 그 결과 렌 선수들에게 몇 차례 볼을 뺏겼다. 그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실망을 안겼다. 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팬들 역시 무조건 이강인을 옹호하던 것과 달리 냉정한 평가를 쏟아냈는데 이강인이 23번째 생일을 맞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 마음 놓고 웃지 못할 것이다. 그가 발렌시아에서 보여주던 탈압박은 어느새 PSG의 템포를 끊어먹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자랑하던 패스는 날카로움을 잃고 백패스와 턴오버가 장점인 선수가 되어가고 있다. 등 국내외를 불문하고 팬들에게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에게 닥친 시련은 이게 끝이 아니었고 심지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이는 현재 PSG에 불어 닥친 대대적인 이적설에서 비롯됐는데 PSG 서열 1위로 알려진 킬리안 음바페가 올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와 함께 오른쪽 풀백 하키미 역시 레알행 이적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으며 합류한 지 1년도 안 된 하무스와 핵심 센터백 마르퀴뉴스도 이적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음바페 하키미와 평소 친분을 과시하던 이강인 입장에선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이마르에 이어 음바페와 남다른 케미를 자랑하며 빠른 적응을 끝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PSG에서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적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엘리케 감독의 빠른 교체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핵심 전력이 빠져나간 PSG가 새로운 선수들로 리빌딩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낭트전에서 우스만 덴벨레 대신 윙어로 출전했지만 수비진에 손쉽게 막혀 존재감을 잃었고 이번 경기에선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지만 장점으로 평가받던 볼 컨트롤에서 실수가 나와 소유권을 잃는 등 부진을 떨쳐내지 못한 채 아센시오와 일찌감치 교체돼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영국의 비사커는 PSG가 사비 시몬스와 워렌 자이르 에머리를 중심으로 리빌딩을 준비 중이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PSG의 보석들이 곧 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에머리는 2006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PSG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한 특급 유망주로 중원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점이 그의 강점이다. 엘리케 감독 역시 에머리의 기량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몬스의 활약 역시 에머리에 밀리지 않는다. 그는 유스 시절 바르셀로나와 PSG를 거치며 주목받은 유망주로 지난 시즌 에인트호벤에서 리그 34경기 19골 8도움으로 득점왕을 수상했고 공격진 전 지역과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으며 장점도 탈압박과 박스 타격으로 이강인과 많은 부분이 겹친다. 시몬스는 올 시즌을 앞두고 PSG의 복귀에 다시 라이프치히 임대를 떠났는데 라이프치히에서도 시몬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올 시즌 공식전 32경기 8골 9도움으로 다음 시즌 이강인과 주전 경쟁을 펼친다면 이강인이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 PSG 복귀 이후 여러 논란과 혹평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강인이 이번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주전으로 도약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배신감이 컸던 만큼 팬들은 아직까지도 응원보다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만큼 이강인이 실력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